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퇴직하면 정말 자유로울까? 경제적으로 충분한 돈만 있으면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30년을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일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면 자유로운 시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정반대의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은퇴한 한 사람이 점점 초라해지는 모습 말입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 2015년에 은퇴한 60대 후반의 은퇴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성공하지 못한 은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30년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살다 보니 정말 저는 우리 아파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는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익히게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같은 라인의 주민들이라도 가급적 말을 거의 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인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누가 어느 층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무슨 차를 타는지, 심지어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에 산다고 하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재산 수준이 어떤 차를 타는지로 가늠됩니다. 벤츠를 타면 저 집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중소형 차량을 타면 저 집은 그럭저럭 산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아파트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남자가 얼마나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지,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버리는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자주 보이는 남편과 그렇지 않은 남편, 그 차이만으로도 그 집의 관계도가 보입니다. 가정이 화목한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지,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까지도요. 저는 이 모든 것이 30년간을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인류학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할 당시 우리 아파트에는 이미 퇴직을 한 몇 분이 사시고 계셨는데 그들은 동네 경로당을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 60대가 경로당을 다닌다는 것은 너무 이른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바뀐 것이겠지요. 퇴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저는 담담하게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안고 말입니다. 나름 재임학에 대한 준비도 조금씩 해왔기에 더 담담하게 은퇴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은퇴 전 준비대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쉴 수 있는 인생 설계를 한둔 대로 지금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낮 시간에도 자주 보이기 시작한 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낮에 자주 보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집에 있는 할머니들, 육아 중인 엄마들, 그리고 실직 상태인 사람들.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낮 시간에 자꾸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동네 나팔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 이야기를 알게 모르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퇴직하셨대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본 사람은 채처럼 퇴직한 사람이었군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은퇴자가 또 한 명 생겼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은퇴자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일상이 서서히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가끔은 새벽에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골프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골프백, 골프화, 라운드비. 모두 합치면 만만치 않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이분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 분이시겠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은퇴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휴대폰 통화를 밖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누군가 꼭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요. 야, 너 지금 뭐해? 우리 내일 골프 라운드 확정이야. 이런 식으로요. 목소리는 늘 고압적이었습니다. 저 사람 직장 생활할 때 꽤 높은 직급이었나 봐.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지정된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어디서나 흡연 구역이 정해져 있죠. 그곳에는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온 할아버지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마치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같이 말입니다. 그보다 젊은 사람들, 40대나 50대들은 보통 주차장 구석에서 몰래 담배를 피웁니다. 아직도 누군가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일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흡연 장소에 오래 머무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아,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올 건가 보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흡연 장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나중에는 2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은퇴 후에 하루 2시간을 흡연 장소에서 보내시겠어요? 거기서 인생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들과 상투적인 잡담을 나누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보기 싫었습니다.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60대 초반의 나이에 낮 시간부터 빌빌거리며 시간을 때우는 모습이 보기 싫었고, 나이 많은 분들과 심심풀이 대화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그분이 분리수거장에서 자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들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리수거도 하는 것이 종종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골프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안 보였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안 좋으니까 골프를 못 가나 보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좋아져도 골프 가방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 그분이 골프를 그만둔 지 이미 오래되었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2년도 채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골프장에 나갈 형편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그냥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첫 번째는 골프는 비교적 돈이 제법 드는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퇴직 후 라운딩 비용 부담이 생긴 것일까? 두 번째는 골프라는 운동의 성격입니다. 보통은 운동과 취미로 골프를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골프라는 운동은 사교와 업무와 연관된 운동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업무적으로 또는 사교적으로 골프를 해야 하는 직업과 직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런 관계가 사라진다면 골프는 좀 어렵습니다. 골프는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드는데 은퇴자가 얼마나 오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은퇴자와 골프를 할 만큼 그동안의 골프 친구들이 한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들리던 주차장에서 호기롭게 통화하던 목소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야, 우리 내일 골프 라운드 확정이야. 이런 큰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만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은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충분한 돈을 모아두고 그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 하지만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성공적인 은퇴가 반드시 경제적 자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적인 은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은퇴 후에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한가? 당신의 시간이 채워질 만한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골프백을 사들이고 새벽 일찍 나가고 고급 의류를 입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나와보니 할 일이 없었고 자신을 정의해줄 직책도 없었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줄 부하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흡연 장소에서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고 휴대폰으로 허세를 부렸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 3년마다 한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이건 정말 냉정하고 조금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정리합니다. 은퇴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번호들을 모두 지우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 괜찮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번호를 삭제 버튼에 올려놓았다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벌써 이 작업을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휴대폰 정리를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 동료들, 직장 선후배들,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동료들, 얼굴도 명확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현직 시절 인연들은 거의 내 휴대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3번의 정리 과정을 통해 대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우고 있는 그 번호의 주인들, 휴대폰에는 이미 내 이름이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아직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고 부하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고 회사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반면 은퇴자인 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퇴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직 동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낼까? 한번 전화해볼까? 아니면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화를 걸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전화를 걸었지? 뭐 하는 건데?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인연은 빨리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휴대폰 속 번호를 바라보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을까? 를 기대하는 것은 슬기로운 은퇴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행복한 은퇴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상처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반가운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는 경제적 자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은퇴는 직업적 정체성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은퇴는 과거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은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자신의 손으로 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먹고 살고 아이 키우는 인생이었다면 60세 이후의 인생은 자신을 위한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1막이 힘들게 막을 내렸다면 억울해서라도 인생의 2막은 즐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처럼 은퇴 후 2년도 안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흡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끔찍합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그런 시간이 앞으로 30년이나 남아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0세 이후의 인생을 덤으로 여기는 고식적인 사고부터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세면 거의 인생이 끝났지. 이제 조용히 살면 되지. 은퇴 후에는 손주들을 봐주고 텃밭도 가꾸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내 인생은 이미 다 했으니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맞지?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가 되는 시대 60세는 절반도 아닙니다. 60세부터 40년을 더 산다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자식들? 아니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인생으로 바쁠 것입니다. 손주들? 아니합니다.
손주들도 성장해서 자신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결국 그 새로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은퇴 인생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열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30년간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만 해왔던 제가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은퇴 후에는 정말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책을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음악을 배울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닙니다. 대신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그분은 아마 앞으로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흡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낮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점점 더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충분했을지 몰라도 심리적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의 전부였고, 회사 동료들이 자신의 인간관계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자 자신을 지탱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처럼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다면 은퇴 후에 할 일들을 미리 생각해보세요. 취미가 없다면 지금부터 취미를 만드세요. 회사 동료들만 알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배우세요. 모든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1막이 힘들게 막을 내렸다면 인생의 2막은 반드시 즐거워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열차에 타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웃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은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나 은퇴 후의 고민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은퇴를 맞이하길 바랍니다.